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고급반. 자, 여러분 고급반에 올라왔습니다. 초급반, 중급반을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고급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배기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인가 역학 상담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학문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들어가는 그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역학 상담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 저는 믿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격국의 의의. 격국이 뭐냐, 격국이. 여러분요, 격국. 자, 먼저 보겠습니다. 격국이란 사주팔자의 구성적인 특징으로서 그 구성의 요소요, 형상이며 부귀와 빈천을 판단할 수 있는 운명의 근본이 되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격국은 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그릇, 사주의 그릇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귀 빈천을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이 사주를 보니, 자, 그렇습니다.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는 그야말로 어떠한 그 부할 사주다, 기할 사주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국을,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용신이 나옵니다만은 격국과 용신과 더불어서 그것을 잘 관찰을 해야만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에도 인격이나 품격이 있듯이 그 사람의 그릇과 폭을 나타내며 사주를 대표하는 명칭과 같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대표하는 바로 명칭이다. 어떻게 이름이 불려지든 간에 이 격국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과도 같고 사주의 그릇이다.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격국의 격은요, 규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격. 자, 그리고 국이란 사주의 판국을 뜻하는데, 사주의 판. 자, 그래서 격국의 고저와 청탁을 우선 살핀 다음에 격국의 높거나 점, 그리고 탁하고 맑음, 이런 것을 우선 살핀 다음에 용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격국의 고저와 청탁,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것을 연말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렇게 보고 용신을 봐야만 사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신이, 자, 여러분요, 용신의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용신이 월령을 얻으면, 자, 여기서 말하는 월령은 여러분 월지를 말합니다. 월지를 얻으면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최상의 사주 구조가 될 확률이 높다. 월령 용신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용신이요, 격국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신을 보게 되는데, 그 용신이 월지에서 투관된 것이 있으면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구조가 아주 최상의 사주 구조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령 월지가, 자, 여러분요, 월지가 아닌 다른 간제에서 정해질지라도 그 관건은 월령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월지에서 바로 그 용신이 정해지면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좋은 사주가 될 확률이 높고, 꼭 월지에서 그 용신이 정해진다. 또한 월지에서
격국이 정해진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월지를 항상 보고 살펴야 된다. 다른 지지에서, 다른 주에서, 투간대에서 격이 정해지고 용신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월지를 살펴라. 월지를 제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월지가 바로 사주의 줄거리, 사주의 전체적인 이 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를 제강 이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주 중에는 격이 있고 용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격은 월지에서 고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월지에서 원칙적으로 격을 고하게 되는데, 자, 그러나 사주에서 말이죠. 사주에서 이것이 삼합도 있고 충도 되고 방합도 있고 육합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합, 충관격이 있기 때문에 삼합이나 방합이 있어가지고 국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합이나 방합이 있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 가리키는 그 오행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월이면 인이 목인데 전체적으로 보호하니까 인호술 해가지고 삼합하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것이 화국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는 그 화로 변하는 그러한 이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올 때에 이 격이 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변하게 되므로 격국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모르고는 운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사주 맥락에서 생명이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용신과 더불어서 이 격국은 그야말로 생명이 될 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명리학은요, 대우주의 변화인 태양과 지구, 지구와 달과의 공전과 자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력작용을 기초로 한 지상의 변화와 대자연계의 순환 생성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우주의 변화, 이것이 막 바로 태양과 그 지구의 관계죠. 그 지구와 달의 관계에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자연의 순환 생성하는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곱 번째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격국과 용신의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학문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 개념을 격국과 용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문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이거 포기만 그냥 하면 되는데 격국과 용신을 무시한 채 단식 판단만을 하거나 격국의 현세에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격국과 용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격국과 용신이 아무리 난해하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냥 흘러보낼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아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고비가 이 개념의 이해만 하게 되면 과연 그러면 공부의 그 포인트가 어디에서 잡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도 격국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격국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